안녕하세요. 중삼 송지은입니다. 제 작품의 제목은 대항해 맛 짬뽕이고요. 주제는 14세기 말에서 15세기 중반의 대항해 시대를 표현한 것입니다.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14세기 말 15세기 중반에 일어났던 대항해 시대가 가장 인상 깊었기 때문이고, 내용 설명으로는 그때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카라벨선과 그 카라벨선을 타고 이제 포르툴라노 해도를 이용해서 다른 대륙으로 가면서 콜럼버스가 신대륙 원주민들을 이렇게 노예로 만들고, 이제 그 당시 후추가 유명했기 때문에 후추를 넣었습니다. 제가 색연필을 사용한 이유는 가장 편리하고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2 김예입니다. 제가 제 작품의 제목은요, 후추의 여정입니다. 그 이유는 그 후추로 인하여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하였고, 그 다음에 후추가 먼 곳에서 유럽에 오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고 많은 여정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후추의 여행이라고 제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작품을 그릴 때 색연필을 사용했는데, 그 이유는 색연필의 진하고 약한 살짝 그런 느낌을 사용하고 싶어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제 작품을 보시면요, 되게 흩어져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이 흩어진 것을 다 각각의 개성을 살려가지고 어느 하나 빠지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색연필로 그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대항해 시대 때 정말 많은 위험이 있었다는 그런 걸 표현을 한 거고, 이거는 대항해 시대 때 배에 있으니까 먹을 게 없어서 소금에 절인 고기를 물에 불려 먹는 모습을, 그 다음에 이거는 딱딱한 빵에 곰팡이가 핀 모습을 그렸고요. 이거는 대항해 후추가 와가지고 귀족들이 돈으로 주고 사가지고 자신의 먹을거리에 맛을 넣어가지고 식사를 하였다는 것을 표현을 했고요. 이건 다 후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1 강신영입니다. 제가 그린 그림의 제목은 대항해 시대의 빛과 어두움이고, 주제는 콜럼버스를 보는 시선입니다. 이런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대항해 시대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인물이 콜럼버스였고, 또 수업함으로 인해서 저의 생각이 가장 많이 바뀌게 된 인물이 콜럼버스였기 때문에 콜럼버스라는 인물을 선택했습니다. 내용은 콜럼버스가 인디언들을 학살하는 장면이랑 또 콜럼버스를 따르는 대원들이 있는 장면을 한 화면에 담아보았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 부분으로 그림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콜럼버스를 향한 이중적인 시선을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콜럼버스는 위에 서서 원주민을 죽이기 직전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스스로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고 믿고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원주민을 탄압하고 학살하는 모습을 한 장면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콜럼버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나 깃발을 들고 환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사용한 재료는 검은 펜과 샤프인데요. 이런 재료를 선정한 이유는 시간 안에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펜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골랐습니다. 표현상의 특징과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태양을 콜럼버스 뒤에 그려서 콜럼버스가 마치 신처럼 보이도록 표현했고, 빛을 받는 곳의 반대편이 어둡다는 특징을 활용하여서 콜럼버스의 어두운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항해 대원들도 자세히 보면 두 가지 무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콜럼버스를 바라보고 콜럼버스를 찬양하는 대원들과 화면을 바라보고 미소 짓고 있는 대원입니다. 화면을 바라보고 미소 짓고 있는 대원들은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서 그렇게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구성에 있어서는 앞에서 나왔듯이 반대되는 이미지를 표현하려고 노력했고, 또 그림을 위아래로 나누어서 콜럼버스랑 또 나머지 사람들의 구분을 줘서 콜럼버스 쪽으로 좀 더 시선을 모이도록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민송 채연입니다. 이 제목은 새로운 성노예 구청이고 내용은 중세 선원들 고자도르소 남쪽에는 꽤는 바다 무서운 괴물들이 살고 있다고 믿었었는데,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떨고 있고 저기 서 있는 사람은 1434년 에니크 왕자가 파견한 길 에아네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고자도르 곳을 돌파해 나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고, 이 길 에아네스가 고자도르 곳을 돌파함으로 인해 대서양 쪽으로 나와 포르투갈로 돌아가는 항로를 개척해서 세계 모든 대양을 탐험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제가 패드로 한 이유는 색연필로 표현하기 어려운 색들과 그림을 밝히고 쉽게 조절하기 위해서 아이패드로 하고,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항로 개척에 이런 사람들도 관여했고 큰 획을 그은 사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주제로 표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3 조선학입니다. 제 주제는 마젤란의 항해기입니다. 수업 진행 중 책을 읽으면서 제게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주제로 선정하였는데요. 책에 나온 내용처럼 항해기를 남긴 선원의 경험을 그대로 녹여내기 위하여 그림을 제 나름대로 열심히 그려봤는데요. 아직 그림이 미완성이라서 그걸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그림을 보면은 호랑이가 무슨 냄새를 맡고 표정을 찡그리고 있는데, 이게 썩은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표현한 거고, 여기 잘 보이지 않지만 이 곰돌이가 생쥐를 지금 들고 이 토끼한테 팔고 있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생쥐를 파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또 그려봤고, 여기 고양이랑 토끼를 보면은 되게 음식을 생각하면서 이 딱딱한 비스켓을 먹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토끼랑 이 곰돌이가 누워서 이러고 있는데, 이거는 교육병에 걸려서 아파하고 거의 죽어가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일단 저는 원래 밑그림을 그냥 종이에다 그리고 채색을 아이패드에 하기 위해 아이패드로 옮겼는데요. 제가 색을 더 다양하고 쉽게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아이패드로 옮겼고, 여기서 드러나는 특징은 되게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약간 힘들어하고 되게 불쾌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들은 약간 솔직히 말해서 약간 비웃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유는 뭐냐면 저는 그냥 제 나름의 상상대로 그 배 안에서도 되게 사람들의 신분이 다를 거라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신분이 높을수록 오히려 더 잘 먹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게 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신가 제군들의 대장 바스코 다 가마이다. 우리는 지금 항해를 떠날 것이다. 영토의 안쪽에 있는 금을 채집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보다 중요한 후추를 구해와야 한다. 한 톨이라도 흘려서는 안 된다. 준비되어 있는 선박에 조심히 가져오도록. 그것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고기를 보관하여 오래 먹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강해진 힘으로 더 먼 항해를 이어나갈 수 있다. 제군들, 매운맛을 경험해보고 싶지 않은가? 궁금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후추를 구하라. 그리고 괴물의 모습을 하고 있을지 모르는 아시아인들을 조심하라. 그러나 겁먹지 말라. 우리에겐 애니크 왕자의 지원과 각국의 장점이 합쳐진 갤리선이 있으니까 가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장 송유미입니다. 제가 준비한 그림의 제목은 세계를 향한 세계를 위한 항해입니다. 제목을 정한 이유는 에스파냐, 포르투갈을 비롯한 이제 유럽에 항해를 할 때 호기심이 되게 많기 때문에 몇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국가를 향해서
출발한 항해이기 때문에 세계를 향한 항해라고 했고요. 또 세계 문화 발전에 기여했기 때문에 세계를 위하기도 했다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주제는 향신료와 금을 얻기 위한 항해를 계획한 그에 대한 지도를 그려보았고요. 이걸 그린 이유는 항해의 이유와 방법 등을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정했습니다. 제가 쓴 재료는 물감과 색연필과 볼펜과 사인펜인데요. 옛날 보물 지도의 느낌을 내기 위해 물감을 사용했고 또 눈에 내용들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검은색 사인펜을 사용했습니다. 표현상 특징으로는 종이를 조금 찢거나 빨간색 색연필로 그 경로를 표시해서 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했고 옛날의 느낌이 날 수 있도록 표현했습니다. 또 구성적으로는 항해할 때 썼던 갤리선을 그렸고요. 또 애니코 왕자가 항해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재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Thanks for 애니코라고 영어로 이제 여기다가 썼고요. 또 후추를 가져올 때 선박을 대기시켜 놓고 거기로 가져온 다음에 운반을 했다는 내용을 보고 여기에 배 두 척과 또 금이 영토의 이제 안쪽에 있다는 글을 봐서 안쪽에 금을 그리고 또 이제 아시아인들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시아인들이 괴물처럼 생겼을 거라고 오해했던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괴물의 모습을 그리고 조심하라는 기호를 그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고3 김승주입니다. 제가 그린 그림의 제목은 나눠 먹자인데요. 대항해 시대에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남아메리카 대륙을 나누어서 지배한 것을 주제로 하여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은 나폴레옹입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바스쿠 다 가마라는 포르투갈의 대항해 시대에 항해를 했던 사람입니다. 가운데 있는 닭다리는 남아메리카 대륙을 표현한 것인데 제가 남아메리카 대륙을 보고 치킨의 닭다리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바스크 다 가마와 들고 있는 칼로 자른 부분인데 1494년 토르데시아스 조약에 의해서 서경 46도를 기준으로 서쪽은 에스파냐가 동쪽은 포르투갈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선을 긋고 있는 사람은 교황 알렉산데르 6세인데 이 사람이 먼저 여기에 그어준 선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포르투갈이 서쪽으로 조금 더 선을 밀고 싶어서 결국에 체결하게 된 조약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이 들고 있는 것은 후추인데 대항해 시대가 열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마젤란의 배인데 마젤란 해협을 지나서 좀 크고 고요한 바다를 보고 태평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지금 태평양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그림의 제목은 포르투갈의 야심작 카라벨선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카라벨 선을 그렸고요. 이 카라벨 선은 대항해 시대를 가능케 한 배입니다. 네, 제가 이 카라벨 선을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15세기부터 16세기 대항해 시대를 가능하게 한 하나의 진보는 바로 선박 제조 기술인데 이 카라벨 선은 포르투갈에서 개발이 됐습니다. 근데 이 포르투갈인들이 항해를 하기 위해 이 적합한 배를 만들었는데 카라벨선은 보시는 것처럼 세 개의 돛이 있는데 이 세 개의 돛으로 바람을 타고 가가지고 빠른 속도로 항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해에서 중요한 것은 항해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것인데 바람을 타서 빠른
빠르게 이동함으로써 그러한 장점을 가진 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연필로만 스케치를 했는데요. 그 연필로 스케치를 한 이유는 색을 넣기보다는 이게 500년 전 과거이기 때문에 그 과거의 느낌을 좀 부각하기 위해서 연필로만 흑백으로 스케치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카라벨 선의 특징을 그림으로써 카라벨 선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표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작품의 제목은 유럽의 거북선입니다. 우선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기 전에 여기 그림부터 보시면은 왼쪽은 갤리선을 그렸고 오른쪽은 범선을 그렸는데 이 두 가지의 선박의 특징은 둘 다 중세 유럽 시대에 가장 흔했던 선박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선박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갤리선의 경우는 노적기를 보조 동력으로 한 그런 선박입니다. 그런데 갤리선의 경우 여기 수용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수용 인구들의 전부 식량을 채워줘야 하고 그리고 또한 배의 무게가 무겁고 그리고 돛을 달 만한 그런 넓은 자리도 없기 때문에 돛을 이 나레알이라고 해서 일반 범선에서 쓰는 보조 돛을 주 돛으로 달아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갤리선의 경우에서 특징은 우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순간에 갈 수는 있지만 오랜 시간 이동을 하지 못하고 물자 문제로도 가지 못하고 그리고 선원들의 피로도로도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장점으로는 이 갤리선의 경우 여기 뾰족한 충각이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한순간에 바람이 불지 않더라도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여 적의 배의 옆구리를 찔러서 그 배에게 충격을 주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백병전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갤리선의 특징은 이렇게 마치고요. 그 다음에 범선의 특징을 보시면은 범선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알다시피 그냥 일반 돛담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배의 특징은 장거리 이동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지만 만약 그 장거리 이동 중에 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때는 정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범선은 주로 무역용이나 탐험용으로 사용을 했고 그리고 그 배가 멈췄을 경우에 파도를 인해서 쓰러지기 때문에 이 범선의 경우에는 꼭 닻을 함께 준비를 하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두 가지의 배는 이렇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제가 아까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그 유럽의 거북선은 베네치아에서 이 두 가지의 배를 가지고 이 짬뽕을 시켜가지고 이제 범선에다가 똑같이 갤리선에 있는 노를 전부 달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수용 인구도 훨씬 많아지고 뭐 대포를 쏜다고 하더라도 뭔가 좀 불리할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약간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근데 이 배가 실제로 전투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세계 3대 전투 중에 레펀토이전이라고 해가지고 그 전투가 있었는데 이때 이 베네치안 갤리아스라고 하는 이 배가 단 6척으로 상대의 갤리선을 70척을 격파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유럽의 그 거북선이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레판토이전은 전쟁이 일어났던 시기가 1571년이었고 우리나라의 그 임진왜란도 1592년이었기 때문에 시기도 맞아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품상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우선 제가 재료 선정을 한 이유는 첫 번째는 그냥 샤프로만 이렇게 그어가지고 약간 안쪽에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그 구성에 대해서 그려봤고 그 다음에 색연필로 색칠한 이유는 그 배의 표면의 특징인 나무의 그 질감 같은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색연필이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구성은 여기 범선의 옆모습과 그 다음에 위에서 본 모습 이렇게 여기에는 자리가 많죠. 그런데 갤리선의 경우에는
옆모습과 위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쭉 줄지어 있기 때문에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